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척수 손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 그 등급을 나누는 그 기준이 보통 아시아 스케일 레벨이라고 하는 측정 도구와 그 항목을 가지고 측정을 하여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 또는 치료사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또 환자의 그 각 신체 부위의 기능 유무를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 잣대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에 적절하게 또 치료 계획도 세우고, 각 전원할 때 의사들 간에 공유하고, 또 그 치료사들 간에 그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 가름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시아 스케일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시아 스케일 레벨은 A, B, C, D, E로 나눠지는데요. A의 경우는 그 감각신경과 또 운동기능신경, 즉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 이 모두가 전혀 없는 경우를 A라고 등급을 나눕니다. 그리고 B의 경우는 감각신경은 조금 있지만 운동신경이 없는 경우를 B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C의 경우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아주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C로 분류를 하고요. C의 경우는 그 C의 등급을 받은 그런 환자의 경우는 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D의 경우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운동 가능한 그런 신경이 많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보통 D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D의 경우는 보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그 척수장애 경추 그 환자를 완전 손상과 불완전 손상으로 나누는데, A 같은 경우는 완전 손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불완전 손상 같은 경우가 이제 B, C, D, E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 국가 간에나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같은, 그러니까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각 나라별로 그 아시아 스케일 레벨을 이제 그 환자를 측정을 해서 등급을 이렇게 레벨 나누는데, 그 인종간,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 따라서, 그러니까 인종의 경우와 또 그 직업의 분류 또는 나이 또는 심지어는 몸무게, 또 손상 정도, 운동을 평상시에 많이 했는지 평상시에 많이 안 했는지, 운동 유무, 심지어는 흡연 유무까지 그 각 개개인의, 심지어는 이 팔, 다리가 길거나 짧은 경우, 이 모든 것이 종합을 해서 그 아시아 스케일 레벨에 따라 그 환자의 개인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학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등급 자체가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확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하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그 각 상황에 따라서 환자 개개인의 그 개인차가 심하다는 거, 그런 거는 좀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실제 아시아 스케일 레벨을 이제 테스트를 제가 이제 당해 봤잖아요. 제가 당해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 차트 목록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항목에 보면은 그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항목이 가지수로 보면은 아마 제가 생각에는 한 100여 가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그 항목을 일일이 손으로 체크를 하고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그걸 그 항목 체크를 다 한 다음에 그걸 종합적으로 그 항목의 가지수, 그다음에 이제 그 경중을 나눠서 그걸 종합적인 채점을 한 다음에 그 환자에 대한 최종적인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주관도 가미가 될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점수를 8점을 줄 수도 있고 7점을 줄 수도 있고 9점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 항목이 여러 개다 보면 그 점수가 누적이 되면은 또 상당수가 약간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아시아스케일 레벨 B에서 C 쪽으로, 그러니까 B, C 중간 C 쪽이라고 어느 정도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느 시점 지나니까 C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고가 3월 12일에 났었는데 제가 14일쯤 아마 이걸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14일쯤 처음에 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건국대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강남 세브란스로 옮기는 과정에 전원할 때 시점이 한 5월 초였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는 이 등급이 아시아 레벨 스케일 등급이 D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신경이 안정되고 여러 번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했을 때 제가 아시아 스케일 레벨 D로 제가 최종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뭐 내가 처음에 받은 거가 뭐 A라고 해가지고 너무 극단적인 절망은 또 하지 마시고 A라고 하더 물론 뭐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면 A가 맞겠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바뀔 수도 좀 있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고, 또 아무리 A라고 해도 이 사람 몸은 정말 모른다고 합니다. 뭐 한 10년 동안 전혀 못 움직이던 사람이 10년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선 경우도 제가 주변에서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어딘가 이렇게 신경이 눌려가지고 전혀 이렇게 반응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탁 건드려갖고 스위치가 켜되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참 묘한 게 사람 몸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한 가지 딱 꽂혀서 한쪽만 이렇게 너무 집착하는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의사 선생님 중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A가 됐든 B가 됐든 실제적으로 그 손상이 확실하더라도 손상이 확실한 손상으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만약에 그 주변의 근육들, 뭐 인대나 그 주변에 그 내가 실제 움직일 수 없는 손상 입은 그 부분을 제외해놓은 주변의 그 근육들이, 신경 조직들이 또 이쪽을 보완해서 다른 운동을 계속 열심히 재활을 하다 보면은 약간 보조의 힘을 또 받아서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그 기능이 뭐 완벽하지는 않아도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재활 운동 하시는 분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그 등급은 그냥 참고로 하시고 이런 등급은 사실은 그 재활 치료 하시는 물리치료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그 향후의 치료 방향 또 어떤 치료 계획 이런 거에 아주 유용하게 또 특히 전원할 때 이 환자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게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 표준 잣대로 많이 쓴다는 걸 참고하시고, 하여튼 이런 아시아 스케일 레벨이 있다는 거 본인이 혹시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현재 등급이 어느 정도고 이 정도 등급이면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아시아 레벨 스케일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한 마지막 단계쯤 됐을 때, 이거 스케일 테스트 할 때는 그 주변에서 사람 옷을 때 혼자 합니다. 왜냐면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왜냐면 그
옷을 벗고 침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서 날카로운 뾰족한 걸로 찔러서 반응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닥털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서 그 부드러운 것도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야 되고, 하여튼 목을 다치면 목 밑으로 전신을 한 1cm 간격으로 좌우 상하를 계속 훑으면서 내려가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발끝까지. 그리고 전기 자극도 주고요. 또는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그 반응 뭐 여러 가지를 봅니다. 충격 반응. 그런데 한 번은 그 젊은 아마 인턴 선생님 같기도 한데 이제 여자 그 간호 선생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한 번은 이제 저를 레벨 테스트를 한번 했어요.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몸이 전혀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손이고 뭐고 못 움직이는데 이제 그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뭐 발도 들었다가 움직여보고 뭐 팔도 들었다가 움직여보고 뭐 이제 그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팔을 들었다가 놨는데 그냥 제 가슴 위에 손이 이렇게 이제 얹혀 있는 상태로 뭐 그렇게 놓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죠. 제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이제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이 뭘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가슴을 숙이다 보니까 아마 본인 가슴이 제 손에 닿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갑자기 이러지? 하고 이제 저도 그냥 저를 막 노래 보는 것처럼 뭐 이상하게 놀라면서 그러길래 이게 뭐야? 그래갖고 저도 이제 한참 뻥 해갖고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선생님이 이제 알아챘나 봐요. 이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자의적이 아니었고 내가 뭔가 실수로 이제 닿나 보다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을 했는지 그냥 다시 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 테스트 하면서 이제 그런 하여튼 순간적으로 좀 서로가 좀 멋쩍은 장면이 있었는데 뭐 저야 뭐 전혀 모르죠. 뭐 어떻게 된 건지. 근데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레벨을 한번 본인이 모르시면은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또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이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영상 이 동영상 바로 플레이 누르는 그 밑에 보면은 제 영상 밑에 보면은 자세히 보기라고 있어요. 그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이 아시아스킬 레벨에 대한 그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그 텍스트 문자로 그 밑에 설명란에다가 제가 첨부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첨부 파일을 보시고 참고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